레귤레이터가 필요한지.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이 그림이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면은 위에 나와 있죠. 네. 뭐지? 잠시만요. 펜이 안 먹네. 네. 여기 나오죠. 여기 도메스틱 페이먼트라고 나오죠. 국내 송금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 근데 페이먼트라고 하면 송금으로 한정시키면 안 돼요. 사실 국내 송금이라기보다는 페이먼트 그 자체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 설명했듯이 청구해서 받는 개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합니다. 보시면 여기 CCP를 통해서 세틀먼트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나요? 왜 국내 송금은 리얼타임으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아마 이 내용이 아마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텐데, 저도 되게 원래 리플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런 금융 송금이라던가 페이먼트 관련돼서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리프사가 준 자료들 보다가 공부해서 알게 된 건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국내 송금 같은 경우도 보면 중간에 CCP라는 존재가 있어요. CCP. 이게 뭐냐면은 센트럴 카운터파티 약자예요. 뭐냐면은 보통 그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들 있죠. 중앙은행들이 방금 말씀드린 CCP, 바로 센트럴 카운터파티라는 존재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거기 통해서 세틀먼트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구조는 똑같아요. 우리 알고 있는 노스트로, 보스트로 있잖아요. 그 CCP 안에다가 계좌를 틀어갖고 거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굳이 CCP라는 곳에다가 계좌를 틀어갖고 서로 이거를 통해서 국내 페이먼트, 세틀먼트를 할까요? 국내 페이먼트를.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게 이해가 되시면은 리플레터를 이해하기 더 쉬우실 거예요. 왜 리플레터가 장점을 갖는지. 1대1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끝도 없어요. 만약에 은행이 4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4개 있으면은 얘네가 서로 간에 막힘없이 서로 다 세틀먼트 하려면은 한 은행당 3개씩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얘네 간에 세틀먼트 할 때는 다른 애들을 공유해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파란색으로 하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든지 이게 없다고 가정하면은 아니면은 이렇게 가든지 하나를 거쳐야 돼요. 되게 불합리한 구조죠. 수수료 괜히 더 드는 거죠. 같은 국내인데 이럴 바에는 그냥 돈 들고 차 타고 가서 주는 게 낫지. 그죠? 그러니까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CCP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는 KRX라는 곳 아시죠? 주식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한국거래소, 얘가 우리나라의 CCP라는 존재예요. 얘네를 통해서 금융기관들이 국내 페이먼트를 세틀먼트 하는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그래서 리얼타임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다 프리펀딩을 하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거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쓰는 것처럼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 이용해서 프리펀딩한 돈으로 하는데 왜 국제 페이먼트는 왜 힘들어할까? 국제 페이먼트도 이렇게 중앙에 하나 만들어 갖고 얘를 통해서 하면 되지 않나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죠. 이 구조를 만든 것 자체가. 있지도 않고요. 있지도 않고 이게 힘들고 또한 이제 각국은 법정화폐가 다릅니다. 이 법정화폐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외 송금할 때는 그 나라 화폐로 줘야 되죠. 그쪽에 갔을 때. 바꿔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거는 FX 레이트라고 우리가 흔히 환율이라고 얘기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변해. 고정도 아니야. 고정도 아니고 변해요. 차라리 고정이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고정이면 어차피 뭐 볼라틸리티 리스크나 뭐 프라이스 드랍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잖아요. 고정이라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이런 문제들, 이런 제약사항들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국제 페이먼트 할 때.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면을 얘기하면 화폐가 바뀔 때. 그래서 사실 본질적으로는 지금 아래 이제 요거 설명드려.
그래서 아래 그래서 아래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There is no universally accepted CCP. 아까 말씀드린 CCP 국제 간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국제 간에도 이렇게 CCP 존재가 있으면 이걸 통해 해결할 될 텐데 이 구조를 만들 수가 없죠. 이 CCP는 누가 보장할 거예요? 각 나라 이해관계가 걸렸는데 만약에 세계 통일국가가 나타난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세계 통일국가의 중앙은행이 세계은행이 지금도 월드뱅크는 있긴 한데 사실 각국의 이제 여러 강국들이 참여해서 약간 같이 꾸리는 은행이잖아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데 그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권한을 좀 갖고 있는 거거든요. 파워를. 얘네가 돈을 다 보관하면서 얘네가 돈을 다 쥐고 있는 거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세계 통일국가가 나타나면 또 모르겠어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게 등장하진 않았죠.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바로 이건 거죠. 이게 CCP 존재가 없어서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리프사가 노력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본질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소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길 바라요, 저는. 그래서 하나 바라는 거는 되게 정확한 소식들만 공유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바라는 거는 저도 어차피 사람인지라 제가 모든 소식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가 모르는 소식들, 제가 모르는 정보들 알려주셔서 저도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좀 바라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본질은 그거예요. XRP를 아까 같은 문제 때문에 법정화폐가 바뀌는 여기는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고 여기는 B라고 할게요. A. 자, 이런 구조 속에서 XRP 브릿지를 이용해서 이제 FX 레이트라던가 이런 리스크 없이 하겠다는 거죠. 저비용으로 빠르게 실시간으로. 그래서 국제 페이먼트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유는 이런 본질적인 면을 봤을 때도 나오는 거예요. 리프사가 영향을 줄 곳은 바로 인터내셔널 페이먼트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1, 2번을 얘기한 돈을 보내는 거 아니 그냥 글씨 써야겠다. 그리고 돈을 한글은 안 나오네요. 돈을 받는 거 머니 리시브 예. 안 나오네요. 한글은.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FX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FX 시장에 막 XRP가 상장됐다 하면서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이렇게 직접 상장보다는 FX 시장에는 각국 법정화폐들 여러 개 있잖아요. 뭐 USD도 있고 원화도 있고 아까 같은 나이지리아 법정화폐도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JAR 이것도 있을 테고 되게 수없이 많아요. 100몇 개가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의 숫자랑 거의 비슷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FX 시장에서도 이거를 실제로 마켓메이커들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에서 돈을 벌려고 환치기라고 하죠. 뭐 전문용어 환치기라고 하더라고요. 전 해본 적 없지만. 이거 하시는 분들이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이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트레이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 시장에도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칠 테죠. 왜냐하면 이 법정화폐도 바꾸는 데 있어서 XRP가 리얼타임으로 바꿔줄 수 있고 시장 자체에 변동이 생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 그런 법정화폐 바꾸는 데 있어서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때문에 이거 약간 보유량 갖다가 하고 있단 말이죠. 예측해서 더 보유하던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운영 관리하면서 예측을 해서 더 보유하거나 막 이런 거 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하면서, 매니지먼트 하면서. 리스크를 안 나가면서 말이죠. 근데 XRP가 저걸 실시간으로 바꿔주기 시작하면은 이 시장에도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여기에도 영향을 주겠죠. 많은 게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FX 시장. 여기에서 다 리프사는 가치 창출을 해낼 수 있는 회사죠.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네, 이 부분은 좀 설명드렸습니다.